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1월 24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예상한 대로 하락이 나왔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하락의 폭이 깊었던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는 1.5%의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무려 3% 가까운 정말 보기 드문 급락이 나왔습니다. 참 시장이 쉽지가 않은데 저는 일단은 바닥이 머지않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파란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반도체 관련주는 그나마 선방을 보여주었고 또 삼성 SDI 이 종목도 지수 대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진단키트 이쪽 관련주는 대부분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 또 지난주 금요일날 화재 소식과 함께 에코프로비엠이 오늘도 급락이 나왔네요. 자, 이어서 바로 수급을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이 6천억 규모의 수매수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개인과 외국인이 수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수매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수매도를 보여주었고 여기서는 기관과 개인이 수매수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모처럼 기관이 많은 수매수를 보여주었고 외국인은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수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의 매수 물량에 비해서는 크게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를 보면 오늘은 소폭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수매수가 들어왔고 지수 대비 굉장히 선방을 했었죠. 자, 그리고 비교적 선방을 보여주었던 삼성 SDI 마찬가지로 기관의 수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수매도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카카오는 오늘 간신히 9만원대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으로 수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기관과 개인이 수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관의 매수 패턴을 보면 지난 1월 20일 이쯤부터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어지는지 그리고 외국인의 수매도 폭은 줄어드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SK바이오사이언스, 비덴트 이렇게 다 종목을 수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다 종목을 수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오늘 국내 시장에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른 아시아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2시쯤 되었는데 일본 니케이는 강보합을 보여주고 있고 대만도 마찬가지로 강보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0.2%의 상승과 함께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고 크게 상승은 아니더라도 전날 미국 증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를 보시면 지금 1분봉 차트예요. 현재 코스피가 1.5%의 급락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무려 2.5%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점 대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추세라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조금은 돌려 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유독 코스피하고 코스닥, 국내 증시만 정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국내 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투자 심리 자체가 보다 악화가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그걸 월봉으로 하락률을 살펴보면 대만은 1월달에 1.5%의 하락이 나왔고 일본 니케이는 4.3%, 중국 상해지수는 3%의 하락이 나왔다면 자, 코스피는 6.2%,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11%가 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의 급락과는 다르게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고 있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은 전 세계 시장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유독 국내 시장만 크게 빠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투자 심리, 이게 훨씬 국내 시장에서 더 많이 부정적으로 작용이 되었고 보다 크게 하락을 부추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따른 수급 불안정, 이런 것도 한몫을 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지금 국내 시장만 세 차례 금리 인상을 했었잖아요.
그것도 한몫을 했을 것이고, 또 굳이 이유를 붙여보자면 최근에 대기업들의 좋지 못한 이슈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이 보다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다 보니까 더 하락이 나올 것이다, 폭락이 나올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등등 수많은 부정적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나스닥의 과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차트는 월봉 차트고요. 지난 2009년도부터 2017년 초까지 그때의 월봉 흐름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최초로 금리를 인상했던 시점이 바로 12월 달이었죠. 그 시점을 하여금 전후로 이렇게 시장에 요동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이렇게 상승 기조를 이어갔듯이 그 당시의 하락폭을 한번 살펴보면 고점 대비 저점까지 약 16%, 17%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나스닥의 폭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나스닥이 최근에 월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1월 달에만 현재 12%의 급락이 나왔다는 것은 만약에 정말로 이런 부분이 금리 인상에 따른 선제적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저는 여기서 하락폭이 이제는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고 어쩌면 이번 주 중순에 있을 FMCA 이때가 변곡점이 되어서 터닝포인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FMCA가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본다면 저는 일단 뭐가 됐던 간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안정적인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시장이 안도감을 내비치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정말로 금리 인상 시점을 명확하게 발표를 하던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도 오히려 그동안 지수가 많이 하락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그로 인한 주가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수가 12%의 급락이 나왔던 만큼 저는 F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던 간에 그때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년 동안의 주가를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15% 이상의 급락이 나왔을 때 한 달 기준이에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나스닥이 한 달 사이에 15% 이상의 급락이 나왔던 것은 단 두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2008년 당시의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재작년 3월달의 코로나 위기, 그때를 제외하고 나스닥이 15% 이상의 급락이 나왔던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15% 이상의 급락이 나왔던 경우는 어쨌든 경제 위기를 불러왔었던 파급력이 컸던 이슈였던 만큼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의 급락이 나왔지만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바닥이 근접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바닥이 근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FMCA 전후로 해서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관점을 대입해 보시면서 지금의 시장 상황을 잘 대응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기술적인 지표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많은 거래량과 함께 기존의 상승폭보다 더 많은 큰 폭의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는 오히려 고점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락장에서 이렇게 빠지는 국면에서 많은 거래량과 함께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그때는 오히려 저점의 신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과거의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세요. 지난번 8월 달이었죠. 이 하락 구간에서 보다 큰 음봉이 발생이 되었지만 그때가 최저점이 되었고 지수는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10월 달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12월 달 이때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수가 부진했던 상황에서 보다 큰 하락이 나왔었고 그 뒤에는 오히려 지수가 반등이 나왔다, 그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수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에서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비슷한 관점을 대입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의 움직임,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 너무 단지 하락이 나오고 있으니까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일 것이다,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 하락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그 하락이 금융위기를 불러왔었다면 지금의 하락은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 만큼 조금은 과도하게 많은 참여자들이 패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시점이 다가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 시점이 늦은 만큼 저는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때문에 FMCA를 전후로 해서 충분히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만큼
조금만 더 시장을 인내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정말 좋지 못했었고 또 시장을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 그런 것들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이번 주 중순쯤에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에서 일단은 평단가를 낮춘 종목이 한 종목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과 같이 하락장에서는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겠죠. 자,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조금 강했던 업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코로나 관련주들, 진단키트라든지 지금 보시는 종목과 같은 음압병실 관련주, 오늘은 이쪽 섹터에서 강세를 보여주었고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7,000명을 돌파하면서 조금은 우려스러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약간은 대안으로서 지금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유가 관련주죠. 자, 유가 관련주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거 2015년 당시에도 금리 인상에 따른 별다른 피해 없이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던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어쩌면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신호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고 그 때문에 유가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유가와 천연가스, 이 가격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른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가 관련주가 정말 강세를 보여주었었고 또 세 번째는 사료 관련주, 식품 관련주. 자, 글로벌 식량 가격이 10년 새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이슈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오늘 사료 관련주들 그리고 식품 관련주 이 업종들이 장 초반부터 정말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팜스토리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었었고 그 외에도 패키지 기판 이쪽도 생각보다 지수 대비 강세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도 가장 강했던 업종이 이 세 가지라고 저는 보여지고 어쨌든 이렇게 시장이 좋지 못해도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업종의 수는 굉장히 제한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지수는 정말 부진했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개의 업종 시장 대비 강세를 보여주었었고 그리고 유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유가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코로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다시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그때는 어김없이 꺾일 수 있는 최우선 업종이라고 판단이 되는 만큼 이쪽 업종들을 조금 조심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국내 시장의 투자 심리가 정말 많이 악화가 되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시장 흐름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이 더 좋지 못한데 일단 이번 주 중순 FOMC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 시점이 변곡점이 되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